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선생님이 컴퓨터, 이제 교무실 컴퓨터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이제 교실로 넘어와서 녹음을 하는데 이 PPT 글씨체가 바뀌더라고요. 이제 교무실에 있던 글씨체랑 요즘 교실에 있던 글씨체가 달라서 바뀌는 걸 이제서야 눈치를 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는 엄청 예쁘게 잘 만들었다 하는데 만들고 나서 보면 뭔가 조금 이상하길래 조금 수상은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글씨체를 좀 이 컴퓨터에 있는 예쁜 걸로 나름 해봤는데 한번 괜찮은지 한번 봐주세요. 이번에는 새롭게 들어가는 단원이에요. 공감하며 대화하기인데 우리가 일단 학습 목표를 같이 볼게요. 학습 목표를 보면 첫 번째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을 하면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면서 반응을 할 거예요. 근데 어떤 반응이냐면 적절한 반응이에요. 이걸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의미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는 대화들이 모두 정보 전달만을 위한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상대방의 상황이 어떤지, 처지는 어떤지를 고려를 해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말 속에 나타난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 감정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또 그 말에 대한 감정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대화를 할 때 이제 공감을 하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조금 더 원활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대화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인싸화법이랑 아싸화법이랑 그런 게 있었거든요. 보면 그 글 쓰는 걸 안 들고 왔어. 인싸가 뭔지는 알죠? 맞아. 나보다 너네들이 더 인싸일 텐데. 자, 인싸화법이랑 그리고 아싸화법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인싸화법은 관계 증진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뭔가를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어떠한 예쁜 찻잔을 들고 왔다 뭐 이걸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예쁘다 하면서 그 사람의 감정이나 아니면 이 상황이나 뭐 꼭 상황 뭔가를 들고 왔을 때 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관계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아싸 화법은 뭐냐면 그냥 정보 전달을 위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들고 왔다라고 하면서 막 약간의 뭐 내가 핸드폰이 새로 샀어. 야 근데 약간의 과장을 보태서 야 이거 진짜 좋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인싸법은 와 진짜 예쁘다 어디서 샀어 야 근데 그거 알아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더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데 아싸법은 그냥 샀다는 사실에 포커스를 둬서 뭐 얼마 했는데 라거나 아니면 뭐 누구는 어떻게 샀다던데 라거나 굳이 안 해도 될 말들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화법을 아싸 화법이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말이 너무 장황하게 정리가 안 되는데 그런 차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단원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계 증진에 초점을 두는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약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제가 인스타를 보면서 우리가 뭐 친구가 필요한 이유, 뭐 이런 여자들이 친구가 필요한 이유라고 하면서 했는데 이런 거예요. 남자친구랑 있을 때 나의 변화를 금방 알아차린다는 거지. 남자친구랑 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면 모르고 나 뭐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라고 해도 잉? 뭐가? 이런 반응이라면 친구랑 있을 때
약간만 조금 침울해 있으면 너 무슨 일 있어? 말해봐 라거나 앉기도 전에 야, 네 머리 잘랐어? 이렇게 바로 알아차린다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 쇼핑이 즐겁다는 거. 약간 옷 고를 때 실질적인 조언을 해준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세 번째는 남친에게 말 못하는 비밀 얘기를 약간 툭 터놓고 할 수 있다. 라는 거나 날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을 험담할 때 무조건 내 편에 서서 두 배로 같이 욕해준다. 근데 이게 늘 옳다는 말은 아닌데 이런 거예요. 이게 감정에 공감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A라는 남자친구를 그냥 A라는 친구라고 생각해보면 나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했다니까? 이렇게 하면 A라는 친구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대답을 하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아 라거나 상황을 이성적으로 본다거나 감정을 배제한 채 상황만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다른 B라는 친구는 야, 그 사람 이렇게 했어.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어? 하면 이제 그 B라는 친구는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그 감정에 야, 니 진짜 빡쳤겠다. 이렇게 하면서 감정에 공감을 해주는 거죠. 그런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이거는 또 다른 얘기지만 뭐 내가 슬플 때 같이 울어준다 하면서 이제 같이 감정에 공감하는 느낌인데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도 이제 남자친구 친구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기보다는 약간 A 친구 B 친구로 봤을 때 이제 감정에 조금 더 공감해주는 친구가 조금 더 의지가 많이 될 수도 있고 더 이야기를 더 많이 서로가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교과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그 전에 제가 또 하나 더를 준비했었네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교과서 41페이지를 한번 펴볼 건데요. 거기에 이제 친구 둘이서 대화하는 거를 선생님은 이렇게 바꿔봤어요. 엄마는 왜 나만 야단쳐요? 잘못한 건 내가 아니라 동생들인데 라고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해. 그랬을 때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가장 괜찮은 대답일까? 라고 했을 때 네 잘못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뭔가 공감해주지 않는 거랑 공감해주는 거랑 어떤 말의 차이가 있으며 이 말을 들었을 때 아이에게 어떤 영향이 생길지 똑같이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친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말로 인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다음에는 꿈꾸는 소년이라는 웹툰을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이 웹툰은 중학생들이 부모님이랑 겪는 갈등을 약간 현실감 있게 그려내면서 꿈과 진로에 관해서 고민하는 내용을 담은 웹툰입니다. 교과서에 실린 부분은 미나랑 미나 엄마가 서로 다른 가치관 때문에 갈등을 겪지만 각자 친구와 공감하며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각자 교과서를 들고 오시고요. 42페이지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랬어요. 뭐 이렇게 보면 엄마가 뭐 하는 거야? 뭐 이러면 발표회 때문에라고 미나의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리네, 네가 이런 거 할 시간이 어딨어? 엄마가 해줄게. 공부해. 라면서 미나를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미나가 내가 한다고 했잖아 라고 이제 자신의 상황은 고려하지도 않고 계속 공부만을 강요하는 엄마한테 화가 나서 이제 버릇없이 쏘아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막 하면서 왜 이런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미나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엄마 혼자만의 판단으로 이것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나는 그걸 왜 엄마가 정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가 내 일에 간섭을 한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나한테 쓸데 있는지 없는지 엄마가 어떻게 알아? 왜 알지도 못하면서 멋대로 하고 하면서 미나도 약간 엄마한테 예의 없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고 넘겨봅시다. 미나야, 너 갑자기 왜 이래? 이러면서 미나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뭔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엄마는. 그쵸? 그러면서 중략이 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면서 혹시 여기 우리 미나 안 왔어? 라고 하면서 이제 미나 엄마가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네요. 자, 얘가 축 처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네. 근데 무슨 일 있어? 너답지 않게 표정은 안 좋고 아까도 축 처져 있고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상대방의 표정과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으니까 상황과 감정이 어떤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네요. 그러면서 미나랑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이사이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쭉 넘어가다 보면 이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이야기하고 엄마들은 엄마들끼리 이야기를 하네요. 자, 봅시다. 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다은 엄마도 알지? 하니까 알지. 미나 유산할 뻔해서 고생 많이 했잖아, 미나 엄마. 이렇게 하면서 미나 엄마의 말에 공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 맞아, 알지. 이런 식으로 맞장구를 치거나 관심 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미나 엄마의 말에 내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나의 입장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는 게 정말 고마운데 가끔 너무 뭐 이런 식으로 어떤지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혹시 엄마한테 말해봤어? 막 엄마들 어른들 아는 척 하잖아.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난 서운한 게 있으면 일단 엄마한테 다 말해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언을 하는 거죠. 이것도 공감하면서 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쭉 하다 보면 이제 과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엄마랑 이야기를 합니다. 미나 그렇게 스트레스라고 생각할 줄은 몰랐어. 이렇게 하는데 이제 미나 엄마는 미나를 사랑해서 뭐든 다 해주려는 건데 그걸 몰라줘서 섭섭했겠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변덕스러운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위에 봐봐. 이 부분 봐봐. 이 부분은 미나 엄마가 스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 자기 엄마의 생각이랑 감정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그대로 엄마가 했던 말을 다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도 공감하면서 대화하는 방법의 하나가 되게 되죠. 그리고 좀 또 보면 여기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잖아 하면서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조언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경험. 여기 보면 아기 때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나도 모르게 욕심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나 다녀왔니? 쉬어 하면서 엄마가 미안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엄마가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 너도 다 컸는데 앞으로는 널 더 존중해줄게 라고 하면서 미나 엄마가 미나의 인격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미나가 그래서 엄마 이것 좀 도와줄래? 하면서 이렇게 서로 다시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책에 만화가 나오니까 참 재밌죠. 아니면 이미 책을 받고 먼저 읽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제 같이 내용을 짧게 정리하고 오늘 수업은 마쳐보도록 할게요. 이 웹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처음에 발단입니다. 발단 부분에서는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전체 웹툰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우리는 위기 절정 이 부분만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어요. 일단 전체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 다은이, 미나, 찬영이, 은호라는 네 명의 친구가 같은 조가 되어서 소설 예고편을 함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개는 앞으로 발단은 대충 인물 정도 어떻게 나올 거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는 것과 전개는 그 상황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은이, 미나, 찬영, 은호 이렇게 네 명은 서로 화합하지 못해서 소설 예고편 만들기 과제를 원활히 수행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로 들어갑니다. 미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해주는 엄마와 우리 교과서에 나온 부분, 그리고 은호는 우리 교과서에 안 나오네요. 자신에게 축구를 계속시키려는 아빠와 다툽니다. 그리고 미나와 다은, 은호와 찬영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고 가족들과 화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나와 다은의 이야기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절정으로 치닫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고 화해까지 가는 게. 그러고 나서 이제 결말은 소설 예고편 상영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친구들은 각자의 꿈을 계속 키워나가게 된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뭔가 이거를 원작을 또 찾아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선생님이 찾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세종시 교육청이랑 교육부가 함께 만든 거라서 뭐 어디 들어가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조금 찾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뒤에 내용들, 교과서 내용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